내가 이런 날이 오리라곤 상상도 못했어요. 박미나는 자정 무렵 침대에 앉아 과거의 결혼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남편 정석훈과 환히 웃으며 찍었던 웨딩 사진. 2년 전만 해도 소박하지만 평온한 삶을 살 거라 믿었다. 그때는 남편이 한 번 결혼한 적이 있다는 사실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거라 여겼다. 전처가 떠나고 그분은 사고로 세상 떠났다고 남편은 힘겹게 고백했지만 미나는 오히려 남편과 그의 딸아린을 따뜻하게 품어주고 싶었다. 그러나 어느 날 느닷없이 돌아온 그 여자 윤지연. 남편의 죽은 줄 알았던 전처가 다시 나타난 순간 미나의 세계는 뒤집혔다. 사람이 죽지도 않고 다시 돌아와서 왜 이젠 남편과 아이 심지어 나까지 뒤흔들려고 하는 걸까? 미나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었다. 머지않아 처절한 대립과 배신, 눈물이 펼쳐질 것도 모른 채 미나가 석훈을 만난 건 그녀가 29세 때 다니던 회사에서의 사내 연수에서였다. 석훈은 협력업체 대표 아들이었고 몇 살 차이 났지만 대화가 잘 통해 빠르게 가까워졌다. 미나는 석훈의 과거 한 번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았으나 전처가 집을 나가 얼마 못 가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만 들었다. 그 당시 남편이 많이 힘들어했고 아이 할인을 홀로 키우고 있어 미나는 오히려 따뜻한 돌봄을 주고 싶었다. 결혼 후 2년간 그럭저럭 행복했다. 할인이 처음엔 낯설어했지만 순한 성격인 미나와 조금씩 정을 쌓았다. 미나는 할인을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저녁에 데리고 오면서 작은 이벤트 간식, 놀이를 하며 엄마 노릇을 배웠다. 그 과정에서 전처가 없으니 너라도 아이에게 최선을 다해야지라는 시어머니 김숙자의 당부가 있었다. 미나도 그걸 기쁘게 받아들였고 시어머니와 겉으론 갈등이 없었다. 단 석훈은 전처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다. 미나가 지연 씨는 어떤 분이었어요? 라고 물으면 그는 어딘가 시선을 피하며 좀 화려한 사람이었어. 내가 감당 못했던 부분이 있었지만 이제 지나간 일이야 하고만 답했다. 미나는 그럼 됐지라며 굳이 파헤치지 않았다. 이미 세상을 떠난 분인걸. 괜한 질투나 의심은 안 하면 좋아. 하지만 남편과 아이의 앨범에서 전처 사진을 모조리 치워버린 흔적을 볼 때면 미나는 왠지 가슴 한편이 불안해졌다. 혹시 남편이 전처를 너무 사랑했기에 지우려는 건 아닐까? 아님 상처가 커서 회피하는 걸까? 미나는 그냥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별말 없이 묻어두었다. 가정의 평화가 깃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결혼 2년 차 어느 여름날 밤. 미나와 석훈은 아이를 재운 뒤 거실 소파에 앉아 드라마를 보다가 늦게 잠자리에 들었다. 새벽 2시쯤 석훈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잠결에 일어나 받은 석훈의 표정이 얼어붙었다. 누구? 여보, 무슨 일이야? 미나가 물었지만 석훈은 말없이 전화를 끊었다. 그 뒤로도 몇 차례 벨이 울렸고 석훈이 예민하게 끊어버렸다. 미나가 혹시 무슨 급한 일? 하자 석훈은 눈동자가 흔들린 채 장난 전화 같다. 신경 쓰지 마. 라며 돌아누봤다. 그러나 그의 손이 떨리는 걸 미나는 감지했다. 무언가 심각한 일이 벌어졌나? 이튿날 아침 석훈은 유난히 말이 없었다. 출근하기 전 미나가 무슨 일이 있으면 말해줘. 내가 도울게라고 했지만 그는 고개를 저으며 아냐, 별거 아냐라고만 했다. 며칠 후 미나는 딸 할인을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근처 기차역 앞에서 낯익은 실루엣을 봤다. 긴 머리에 선글라스를 낀 여인이 손에 여행 가방을 들고 주변을 둘러보는 모습. 미나는 한 번 스쳐 지나갔지만 이유 없이 심장이 뛰었다. 누구지? 어디서 본 듯한 느낌. 바로는 떠오르지 않아 그냥 지나쳤다. 하지만 이틀 뒤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생겼다. 야근이야. 회사 지방 출장이 있다라고 문자만 남기고 전화를 받지 않았다. 미나는 불안감에 잠긴 채 밤을 새웠다. 새벽에야 돌아온 석훈은 창백한 얼굴이었다. 미나가 어디 갔다 왔어? 물으니 그는 미안 말할 수 없어. 일이 너무 복잡해. 라고만 했다. 그 주말 마침내 사건이 터졌다. 집 초인종이 울려 미나가 문을 열자 그 문 앞에 윤지연이 서 있었다. 안녕, 날 기억 못하겠지. 그래도 우리 처음 만나는 거니까. 미나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전처? 이 사람이 남편 전처? 놀란 눈으로 바라보자 지연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래, 내가 죽은 줄 알았다고 들었겠지. 근데 살아 돌아왔어. 내 남편이기도 하니까. 석훈은 전처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놀라 달려왔다. 지연은 그 앞에서 태연이 오랜만이야. 오빠, 나 살아있어. 라고 중얼거렸다. 미나는 그 자리에 어쩔 수 없이 서 있었고 남편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하는 걸 봤다. 석훈은 목이 메인 듯 지연 이게 무슨 일이야? 분명 사고로 장례식까지 했잖아. 지연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사고로 난 심각한 부상을 당했지만 어찌어찌 살아났어. 병원에서 기억을 잃었고 여러 상황이 겹쳐서 오랫동안 행방이 묘연했지. 이제야 기억이 돌아오고 내가 오빠와 결혼했다는 사실도 떠올랐어. 미나는 뒤에서 손이 떨렸다. 이게 진짜라면 남편은 법적으로 아직 전처와 혼인 상태일 수도 있는 건가? 석훈은 괴로운 표정으로 아니 우린 너 떠난 뒤에 이혼 서류를 협의 중이었고 그 후 넌 교통사고가 났잖아. 장례까지 치렀는데 그럼 그 시신은 누구였나? 지연은 애써 미소 지었다. 글쎄 아마 병원에서 안 맞는 시신을 가족이 착오로 장례 치른 거겠지. 난 그 사이 모르는 사람들 손에 이송돼 회복하면서 내 과거를 전혀 몰랐거든. 시간이 흘러 조금씩 기억 조각이 떠오르면서 오빠와 하린이가 떠올랐어. 그래서 무작정 찾으러 왔어. 미나는 마음 한구석에 소름이 돋았다. 이게 정말 우연과 사고가 만든 결과? 아니면 거짓말로 돌아온 걸까? 하지만 지금 상황에선 뭘 어떻게 할 수도 없었다. 지연은 방으로 들어가 딸 하린을 보았다. 하린은 당황해 아빠, 이 누나가 누구야? 라고 물었다. 지연은 눈물 지으며 하린아, 내가 네 친엄마야. 아이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친엄마? 난 새엄마만 내 엄마로 알고 있었는데. 하린이 울듯이 아빠를 쳐다봤다. 석훈은 좀 당황스럽겠지만 사실이야 라고 말했다. 미나는 옆에서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이젠 아이도 혼란에 빠지겠지. 어쩌면 나를 엄마라고 안 부르려 하거나 전처가 다시 이 집에 들어오게 될 수도. 석훈이 급히 시부모에게 연락해 상황을 설명했다. 시어머니 숙자는 혼비백산했다. 그 여자가 살아 돌아왔다고. 말이 돼. 그러면 우리 미나는 어떻게 되니? 법적으로 정식 결혼 절차가 문제될 수도 있잖아. 시아버지도 황당해 전처와의 결혼이 공식적으로 사별로 끝난 건데 그게 잘못된 거라면 하며 머리를 감싸쥐었다. 미나는 시부모에게 저 전처님이 사고 후 기억을 잃었다고 주장해요. 정말 그런지 모르겠어요. 라며 조심스레 말했다. 시어머니는 어쩐 일이든 지금 우리 아들은 이미 재혼했고 하린이는 미나 너와 지내고 있잖아. 전처가 나타난다고 다 뒤집히나? 그것 거야 말로 황당한 일이지. 하고 분노를 터뜨렸다. 그날 밤 시부모와 석훈은 여러 시나리오를 논의했다. 전처가 법적 부인으로 인정된다면 석훈의 재혼이 무효가 될 수도 있다. 아예 전처를 상대로 당신은 도망갔고 사망 선고까지 났다. 지금 와서 권리 주장 말라라고 법적 소송을 걸거나 아이 할인에 대해 친엄마 권리를 인정할지 양육권은 어떻게 할지. 미나는 그 현장에 서 있으면서 내 위치가 뭐지? 난 남편 아내라 믿었는데 전처가 살아있다면 법적으로 어떨까라는 공포감이 몰려왔다. 윤지연은 시댁 사람들과의 만남 자리에 직접 나타나 담담하게 말했다. 제가 떠났던 건 그때 불화로 인한 선택이었지만 죽지 않았고 이젠 돌아왔습니다. 법적으로 이혼 서류가 완료된 적도 없으니 전 아직 정석훈의 합법적 아내예요. 그동안 재혼한 건 서류상 문제가 있겠죠. 아이 할인도 제 친딸이니 당연히 제게 돌아올 권리가 있어요. 시어머니 숙자가 격분해 당신이 먼저 떠나놓고 왜 이젠이라며 소리쳤다. 지연은 차분히 제 잘못도 있겠죠. 하지만 사별로 처리해 장례까지 치렀다. 우리 가족이 얼마나 날 쉽게 포기했는지 보여주는 증거라 생각해요. 그 말에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다. 미나는 옆에서 아무 말도 못했다. 오직 남편 석훈만이 떨리는 목소리로 지연아 도대체 왜 이 시점에 돌아온 거야? 라고 물었다. 지연은 미묘한 눈빛으로 내 기억이 돌아온 시점이니 이제 나도 내 남편과 내 아이를 찾아가야지.
내가 더 늦었으면 영영 내 자리를 빼앗긴 채 살아야 했을 거야. 미나는 그 말이 심장에 비수를 꽂았다. 즉 현부인은 가짜 자리, 원래 자리는 전처 것이라는 식. 며칠 뒤 지연이 따로 미나를 불렀다. 미안하지만 내가 들어온 자리는 원래 내 거였어. 내가 죽은 걸로 됐다고 해서 내가 편히 살 수 있다고 믿었겠지. 근데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더라. 미나는 가슴이 쿵쿵 뛰며 손이 떨렸다. 전전 몰랐어요. 남편이 사고로 전처가 세상을 떠났다고 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했지. 지연은 비웃었다. 어쨌든 내가 내 자리를 차지한 건 사실이잖아. 아이도 내가 키웠고. 이제 그걸 돌려놔야 해. 석훈도 내 남편이고 할인도 내 딸이니까. 미나가 쓴웃음을 지으며 석훈 씨 의사는 고려 안 하시나요? 라고 되물었다. 그러자 지연은 그 남자는 나한테 아직 미안함이 많아. 아마 날 거부하긴 힘들 거야. 내가 괜히 발버둥 쳐봐야 소용없을걸. 라며 차갑게 돌아섰다. 미나는 절망했다. 남편이 전처를 거부할 수 있나? 설령 마음이 없어도 법적으로 전처가 정식 배우자일 수도 있다는 불안이 밀려들었다. 석훈은 연일 고뇌에 빠졌다. 미나야, 내가 정말 미안해. 지연이 이렇게 돌아올 줄 몰랐어. 하지만 법적으로는 아직 그녀가 내 아내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 하더라. 미나는 울먹이며 그럼 우린 뭐였는데? 우린 불법이란 거예요? 석훈은 고개를 숙였다. 아니야, 난 널 공식적으로 등록했고 전처가 사망 신고까지 됐잖아. 이게 행정착오인지 아무튼 복잡해. 변호사와 상의 중이야. 미나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행정이야 어떻게든 정리되겠지만 정서적으로도 너무 힘들어요. 당신 마음은 어때? 전처를 아직 사랑해요? 그녀가 돌아왔으니 혹시 다시 함께할 생각은? 석훈은 갈등하며 솔직히 그녀가 가정 버리고 떠났던 상처가 커 용서 못했었는데 막상 나타나니 예정이 흔들려. 게다가 아이 할인 엄마잖아. 미나는 터져버렸다. 그럼 난 뭔데? 난 할인을 내 딸처럼 키워왔고 당신이랑 부부로 살았는데 전처가 갑자기 돌아왔다 해서 나를 버리려고. 석훈은 아니야. 버린다는 건 아니지만 사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미나는 남편의 우유부단한 태도에 절망했다. 결국 나 혼자 해결 못하고 남편도 기댈 수 없구나. 아이 할인 또한 혼란에 빠졌다. 새엄마도 좋지만 저분이 내 친엄마라는데 전에도 한번 날 버리고 갔잖아. 난 어떻게 해야 해? 할인은 밤에 울면서 미나에게 매달렸다. 미나는 할인아, 엄마랑 아빠가 널 지켜줄게. 너무 걱정 마. 라고 안았지만 속으론 정말 괜찮을까? 라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시어머니 숙자는 전처 지연에 대해 분노하며도 은근히 동정심을 보였다. 그래도 저 애가 할인 낳은 친엄마이니 우리가 무조건 밀어낼 수도 없지. 하지만 시아버지는 그 여자가 집 나간 뒤 사고였다고. 그건 그 여자의 책임 아니냐. 또다시 들어와서 재산 문제나 아이 양육권 노린다면 어쩌겠나. 라고 격앙되었다. 미나는 시댁에서 더욱 어색한 존재가 됐다. 친엄마가 나타난 이상 미나는 할인의 새엄마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는 미묘한 시선이 싹 텄다. 아직 시댁에서 나한테 노골적으로 나가라 하진 않지만 내 존재 가치가 점점 희미해지는 듯. 언론이 남편의 재혼 아내가 불법 혼인 상태? 같은 추측 보도를 시작했다. 알고 보니 지연이 일부 기자에게 흘린 정보였다. 석훈과 미나 입장에서는 황당했지만 지연은 내가 아이 돌려받고 남편을 되찾으려면 여론도 필요하지라며 막장 행동. 미나는 치가 떨렸다. 어떻게 아이와 남편을 위해 돌아왔다면서 이렇게 가정을 파괴하는 수를 두지? 석훈은 변호사를 통해 전처가 생존한 이상 재혼 무효 소송이 가능하다라고 듣고 멘붕. 미나가 법적으로 보호받으려면 전처와 빠른 합의 또는 이혼 절차가 필요하지만 지연이 이를 거부한다면 장기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미나는 울며 나 잘못한 거 없어. 왜 나만 피해봐야 해라고 했다. 석훈은 진정해 내가 막을 테니라며 다정한 척하지만 실질적 해법을 못 내놓았다. 어느 날 할인이 유치원에서 돌아오지 않는 사건이 벌어졌다. 미나가 하원 시간에 아이를 픽업하려 했는데 이미 어떤 여성이 내가 친엄마라 주장하며 데려갔다는 것이다.
직원들이 당황해 연락했지만 윤지연이 아이주 양육자인 전 엄마라고 서류친 모임을 증명까지 보이자 그냥 인계한 모양. 미나는 기함했다. 말도 안 돼. 남편이나 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아이를 빼돌리다니. 석훈과 함께 지연 집단기 임대한 오피스텔으로 달려갔더니 할인이 울고 있었다. 지연은 뭐가 문제야? 난 친엄마야. 아이랑 좀 놀려고 데려온 것뿐. 미나는 분노했지만 할인 앞이라 말 조심했고 석훈이 당장 아이 보내라. 외쳤다. 지연은 태연이 그래. 오늘은 이만큼이면 됐어. 할인아, 곧 엄마와 살게 될 거야. 기다려. 라며 아이를 돌려줬다. 돌아오는 길 할인은 미나 품에 안겨 무서웠어. 저 아줌마가 갑자기 나타나서 나 데리고 가는 거야. 아빠, 엄마 미나를 놔두고 저기 가야 하는 거야? 라고 울었다. 미나는 가슴이 찢어지도록 슬펐다. 우리 할인, 엄마가 지켜줄게. 하지만 자신이 법적 권리가 있는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라 그 말조차 허무하게 들렸다. 그 후로 지연은 지속적으로 할인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이거나 석훈에게 돌아오라라고 압박했다. 또 과거 석훈 가족에게 쌓인 앙금이 있었던 듯 당신들 모두 날 버렸으니 이젠 내가 빼앗을 것 빼앗겠다라는 말도 서슴지 않았다. 미나는 점차 지연의 목적이 단순히 가족에게 돌아온다는 걸 넘어 이 집안에 복수를 하려는 거 아닌가 의심했다. 그래서 미나는 지연에게 또 한 번 단둘이 만나 대화하자고 제안했다. 카페에서 마주 앉은 두 여성의 기싸움이 펼쳐졌다. 미나, 당신이 정말 남편과 아이를 사랑한다면 왜 이렇게 파괴적인 방식으로 돌아오죠? 아이에게도 큰 상처가 되잖아요. 지연, 나도 상처가 컸어. 남편과 시댁이 날 내쫓았다고 생각했지. 교통사고 땐 장례까지 치렀으니 마치 날 존재조차 없애버린 거잖아. 난 그들이 준 고통을 되돌려줄 거야. 미나, 하지만 남편이 일부러 당신을 죽은 취급한 건 아니잖아요. 다 착오였다고. 지연, 착오? 날 찾으려 노력도 안 했어. 어쨌든 내가 살아있어도 상관없다는 식이었지. 그리고 내가 날 대체했잖아. 내 딸을 내 딸처럼 키우고 내 남편을 차지했지. 미나, 그건 난 몰랐어요. 그때 당신이 죽었다고들 해서. 제발 이젠 아이한테라도 상처 주지 말아주세요. 지연, 아이를 사랑하지 말라는 법 있나? 난 그 애의 진짜 엄마야. 내가 감히 엄마 노릇하지 마. 결국 대화는 평행선. 지연은 마지막으로 행복한 가정 깨지는 꼴 내가 직접 볼 거야. 넌 곧 이 집에서 나갈 운명이겠지. 라며 독하게 말하고 떠났다. 미나는 의자에 남아 한참 울었다. 석훈은 복잡한 마음으로 가끔 지연 쪽에 왜 이렇게까지 해? 라 물었지만 지연은 당신은 날 아직 사랑하지 않아? 라고 유혹을 섞어 접근했다. 한편 미나를 보면서도 미안해, 조금만 기다려. 내가 지연을 설득해서 아이 문제 해결할게. 라고 둘러댈 뿐 뾰족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미나는 점차 지쳐갔다. 남편이 날 진정 사랑한다면 전처의 귀환에 흔들리지 않고 단호히 거절해야 하는데. 하지만 그는 전처가 불쌍하다며 동정심에 흔들린다. 아이 할인도 친엄마에게 끌리는 순간이 있을 거고 난 그 틈에서 무력하게 서 있다. 한밤중 미나는 할인 방에서 잠든 아이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다. 내가 이 아이를 진심으로 아꼈는데 결국 친엄마에게 돌아가면 난 뭔가 남편에게도 남는 자리가 없을지도. 그때 석훈이 다가와 너무 울지 마.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라며 손을 얹었지만 미나는 냉정히 뿌리쳤다. 이젠 당신 말도 믿기 힘들어. 어쩌면 우리가 헤어지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전처님이 원래 자리를 찾도록 하고 난 떠날게. 석훈은 놀라 그건 안 돼. 라고 했지만 미나의 마음이 서서히 식어가는 걸 어찌할 수 없었다. 지연은 변호사를 대동하고 아이 할인의 양육권을 정식으로 요구하며 소송을 걸었다. 미나 입장에선 치명타였다. 아이를 법적으로 돌볼 권리가 자신에게는 전혀 없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 석훈은 그래도 법원은 내게 양육권을 줄 가능성이 크다. 지연이 오랫동안 아이를 방치했으니까. 라고 위로하지만 전처 변호사는 당시 사정이 어땠든 아이가 친엄마와 살 권리가 우선이라 강경하게 나온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도 갈팡질팡했다. 전처가 책임감 없다고 여겨서 반대하지만
법이 어떻게 판단할지. 미나는 시댁에서도 결국 남의 피를 이은 아이니 내가 큰 소리 칠 순 없지 않냐는 식의 미묘한 시선을 받고 상처받았다. 결정적으로 전처 지연이 언론 인터뷰를 해서 내 딸을 되찾고 싶다. 남편과 시댁이 날 외면했지만 전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돌아왔다라는 감성 호소. SNS에서 지연을 동정하는 여론까지 형성되며 미나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다. 양육권 소송이 진행되는 중 판사는 아이 할인의 의사를 어느 정도 고려하기 위해 면담을 요청했다. 6세 아이지만 기초적인 질문을 통해 아이가 누구와 살고 싶은지 묻는다. 엄마랑 있고 싶어요. 근데 그분도 내 친엄마라니 잘 모르겠어요. 아이의 혼란스러운 대답이 기록된다. 석훈과 미나는 아이가 상처받을까봐 노심초사였지만 지연은 아이를 데려올 거야. 언니는 물러나라고 으름장. 그 와중에 미나는 우연히 지연이 과거 집을 나간 이유가 석훈만이 아니라 다른 남자와의 불륜 재정 문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심지어 아이를 한 번 버렸는데 지금 돌아와서 아이를 사랑한다고 주장하는 게 위선이라는 증거도 일부 확보했다. 미나는 고민 끝에 아이와 가정 보호를 위해선 이 사실을 드러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무리 친엄마라도 진정한 책임감 없이 아이를 다시 이용하려는 건 용납 못해. 석훈에게 이 정보를 내밀자 석훈은 충격을 받고 그때도 내가 의심했지만 지연은 부정했고 결국 떠났구나. 우리에게 복수하러 돌아온 것도 그러면. 둘은 아이 앞에서 폭로하면 충격이 크겠지만 법정에선 반드시 말해야 한다라고 마음을 모았다. 양육권 소송의 최종 심리가 열렸다. 지연 측은 내가 친모이고 떠났던 건 불가피한 사건 때문이라며 현재 남편과 새 부인이 나를 배제하고 아이를 빼앗은 것이라고 주장. 석훈 측은 전처가 집 나간 뒤 아무 연락 없이 5년 이상 방치. 교통사고로 사망 소식까지 있었고 아내와 합법 재혼했다. 아이도 현 가정에서 정서 안정 중이라 맞섰다. 그러나 지연은 나는 사고로 기억을 잃었을 뿐 고의로 떠난 게 아니다라며 눈물 연기를 펼쳤다. 바로 그 시점 미나가 조용히 변호사에게 자료를 건넸다. 지연의 과거 불륜 재정 횡령 관련 문서. 당시에 스스로 남편을 배신하고 떠난 정황 증거 그리고 병원 기록 중 기억 상실을 의심스럽게 만드는 내용. 판사가 윤지연 씨, 이 내용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 묻자 지연 표정이 굳었다. 그건 옛날에 잠깐 실수였을 뿐. 분위기가 이상해지자 지연은 하지만 아이는 내 피를 이어받은 딸이잖아요. 하고 고함치듯 울었다. 마지막으로 아이 할인이 증인석에서 난 새엄마랑 살면서 행복했어요. 저를 잘 돌봐줬고 저를 안아주고 함께 놀아줬어요. 그분도 엄마라고 하지만 전 잘 모르겠어요. 무서워요. 라고 솔직히 털어놓자 지연은 고개를 떨구었다. 결국 재판부는 부모로서 자격 등을 종합할 때 친모 윤지연이 과거 아이를 방치했고 책임감 부족했던 점이 크다라는 판단으로 아이를 남편 석훈이 계속 양육하되 지연에겐 한 달에 정해진 횟수로 면접 교섭을 허용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지연은 뒷덜미가 뻣뻣해진 채 거짓말. 내가 이렇게까지 돌아왔는데 라며 패색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이미 전처로서의 권리가 완전 복구되지 못했고 남편과 아이가 자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거칠게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소송에서 이긴 건 남편 석훈과 미나였지만 미나는 승리감을 못 느꼈다. 결국 아이가 상처 입었고 전처님은 복수심에 불타있다가 망가졌네. 남편은 미나야, 이젠 우리 편히 살 수 있겠지? 하며 미나 손을 잡았다. 하지만 미나는 이미 한계점을 넘은 뒤였다. 소송 과정에서 석훈이 계속 중간에서 우유부단해 전처에게 혹시 미련이 있는 건 아닌지 의심했고 시댁도 미나 편을 전폭 지지하지 않았다. 아이 할인마저 이 과정에서 심리적 충격을 받았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미나는 스스로를 자책했다. 내가 이 가정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이런 막장 사태가 벌어졌을까? 결국 미나는 석훈에게 난 이 집안에서 아니 당신 곁에서 더 살 자신이 없어. 너무 많은 상처받았고 당신은 전처가 돌아왔을 때도 나를 지켜주지 않았잖아. 석훈은 아니야. 그건 상황이라 변명했지만 미나는 고개를 저었다. 내 마음은 이미 지쳤어.
할인이를 사랑하지만 이제 더 이상은 못 견디겠어. 이별을 택한 미나에게 석훈은 눈물로 매달렸다. 그러나 그녀는 결심이 확고했다. 이제 할인에겐 자기가 친엄마와 아빠가 있으니 나까지 애매하게 남아있으면 아이만 혼란스러워. 그리고 나도 다시 내 삶을 찾아야겠어. 미안해. 석훈은 무너졌다. 하지만 미나가 이렇게 단호한 건 처음이었다. 결국 조용히 이혼 절차가 진행되었다. 미나는 거대한 위자료나 재산 분할을 요구하지 않았다. 아이만 잘 지켜주세요. 라고 남편에게 부탁했고 석훈은 그렇게 할게. 정말 미안해라며 허탈해했다. 에필로그 각자의 길. 전처지연은 소송에서 아이 양육권을 뺏지 못했으나 면접 교섭은 얻었다. 결국 복수하려던 계획도 수포로 돌아갔다. 주변에선 그녀를 비난했고 결국 지연은 또다시 짐을 싸 떠났다. 사실 기억상실은 핑계고 복수심으로 돌아왔던 것이라는 소문이 남아 그녀의 인생은 파란만장하게 계속되었다. 남편 석훈은 아이 할인과 시부모와 함께 지내면서 전처와 현부인 모두 잃는 뼈아픈 대가를 치렀다. 내가 모든 걸 잘못했어. 두 여자를 다 보호하지 못하고 아이에게도 상처만 자책하지만 시간과 함께 할인의 안정이 최우선이라 생각하며 가정 재정비를 해나감. 주인공 미나는 서글픈 이혼 후 고향 근처 소도시에 조용히 거처를 얻어 새 직장을 찾았다. 밤마다 떠오르는 할인의 얼굴에 눈물 짓지만 스스로 선택한 자유와 평온을 위해 다시 걸어나간다. 이제 난 누구의 두 번째가 아닌 내 인생의 첫 번째를 살 거야. 지난 2년간의 고통과 막장 드라마 같은 사건을 뒤로하고 미나는 조금씩 마음을 추스르며 내일을 맞이한다. 끝. 지금까지 우리들의 사연 노트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힘이 되어주시면 앞으로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